안녕하세요. 솔로 영상교실 정지용입니다. 이 시간은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까지 보정한 사진을 사진가들이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자주 사용하는 규격을 사전 설정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자른 사진을 저장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가 또는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기 이 포토샵으로 돌아오면 습관적으로 컨트롤 J를 해서 한 부를 더 복사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거의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건 필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습관적으로 복사를 해준다. 그러면 자르기입니다. 이제 자르기인데, 자르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요게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르기 도구.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간단 사용법 보기,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 그것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 보시기로 하고요. 자, 자르기 도구를 클릭을 하면 이 자르기 사각 테두리가 생겨요. 자, 이건 자, 하나, 둘, 자,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 전에, 이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르기를 했었어요. 그게 그대로 떠요. 그게 어디에 뜨느냐 하면 이쪽에 뜹니다. 이게 옵션입니다. 자, 선생님 볼게요. 여기가 이 자르기,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자르기 도구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 옵션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 곱하기 14. 그 다음 여기는 비율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그 설정된 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14인치, 11인치.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300인치당 픽셀입니다. 이게 인치 2.56cm인가요? 가로 2.56cm, 세로 2.56cm의 픽셀. 프린트를 할 때 그 도트 프린트 옛날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탁탁탁 1인치당 점의 개수를 말해요. 이 픽셀 300개입니다. 많이 지켜주는 거예요. 보통 프린트 할 때는 300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 같은 거 올릴 때는 72로 해요. 좀 가볍게 하게 했어요. 그 다음 요걸 다 지우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요게 지우기입니다. 지우기. 자, 요건 해상도, 여기까지는 해상도 지우기입니다. 없어지죠? 그 다음 요 사진을 똑바로 하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규격이 나옵니다. 자, 대각선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규격이 나와요. 3등분으로 할 것인가. 이건 옵션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백 처리를 어떻게 할래? 그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배경 기본값으로 할래? 지금 여기 배경색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배경색이 흰색, 전경색이 검정색 그랬죠? 여기입니다. 근데 이 기본값을 뒤에 자르게 할 때 여백은 어떻게 처리할래? 자, 배경을 검정으로 만들어 줄래? 흰색으로 만들어 줄래? 그 배경을 정해 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여기 두 번째 생성형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인식 채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성형 확장 있고 또 내용 인식 채우기도 있고요. 자, 생성형 확장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자를 때요, AI가 알아서
모든 결과를 기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성형으로 확장을 해 줍니다. 제가 세 번째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까지 했던 것을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돌아가기. 그 다음 요건 나 싫어요. 취소해요. 자, 다시 지우기. 그 다음 이렇게 자를 때는 요 귀퉁이만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자유자재로 자를 수가 있어요. 나 이게 싫어 그럴 때는 취소 또는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원상 복귀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나 자르고 싶다. 지금 이쪽 끌었어요. 오른쪽 모서리 끌었거든요. 나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지금 제 오른손 마우스 갖고 지금 이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확장되려면 확인. 그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 싫어. 나 다시 돌아갈래. 할 때는 여기서는 안 되면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다시 그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자르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자르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포토샵에서 만들어준 프리셋이 있어요. 포토샵 처음 우리가 초기화로 깔았을 때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쭉 나와요. 이게 뭐 1대1, 8대10, 5대7, 2대3, 16대9. 그 다음 또 전면 이미지 어쩌고 쭉 나와요. 이게 포토샵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자르기 선택 삭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삭제됩니다. 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선택이 돼야 되겠죠. 항상 그냥 무조건 자르기 삭제 그러면 안 되고요. 먼저 하나를 선택한 다음 나 이걸 자르고 싶다. 이때는 잘라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들었던 것을 한 번씩 쭉 잘라보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자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들어준 것은 나 2대3으로 내리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상하네요. 자,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가운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2대3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 카메라가 2대3으로 사진을 찍어요. 거의. 그 다음 근데 나 2대3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잘려. 그러면 나 이걸 좀 늘리고 싶은데요. 그럼 늘리면 이렇게 늘려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여기도 좀 늘리고 싶어. 자,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생성형 확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떠요. 생성형 확장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여기에다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생성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 검정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요. 이게 생성형 확장입니다. 물론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12번째고 11번째 강의에서 이게 있어요. 자, 주변을 AI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이게 생성형 확장이고, 자, 2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서 요구를 했어요. 16R로 가져오세요. 16R. 16 아니면 짧은 쪽이 16인치이고 긴 쪽이 24인치란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사진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크기를 말합니다. 16R 또는 16에 20으로 가져오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맞는데 요건 그냥 무시하고요. 자, 여기에 가서 인치를 말하죠. 자, 4, 5인치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여기 4인치, 5인치. 근데 우리가 달라는 것은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20인치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 자, 근데 이건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 예, 이렇게 돌리면 이상하잖아요.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DPI는 300 픽셀당 인치라 했지. DPI라 했어요. 그냥 픽셀당 인치가 DPI고, 그러고 나서 16에 20인치를 20인치 16을 자주 사용하는 거로 저장하고 싶다 할 때는 일단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새 자르기 사전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 설정이 20에 16, 20 곱하기 16 인치 300 ppi 그렇게 됐죠. 자, 확인해서 일단 저장을 하면 밑에가 만들어졌어요. 16에 20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왜 이게 또 이게 말을 안 듣습니까? 자, 취소.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기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왜? 나는 저 양쪽에 있는 것을 다 나타내고 싶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쭉 늘려주고 여기가 생성형 확장이 됐다는 것을 항상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은요, 이런 문기가 떠요. 그 다음 생성. 그러면 이 주변을 다 아까 만들어 주었어요. 애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고릅니다. 자,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도 좀 운치가 있나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됐으면 마우스를 대고요, 요걸 전부 합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나 하고 보이는 레이어 모두 병합 Shift 컨트롤 E를 해주면 이게 싹 합쳐집니다. 그러면 16에 20으로 잘렸어요, 사진이.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또 다른 데서 16에 24로 가져와라. 그게 16R이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는 여기를 16으로 하고 여기를 뭐로 해야 되겠죠? 20이죠. 그냥 마우스를 갖다 놓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백스페이스로 눌러서 줄인 다음 4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걸 저장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저장을 합니다. 새 자르기 사전 설정으로 닦아가면 여기 떠요.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확인. 그럼 이렇게 잘려집니다. 자, 이것은 16에 24. 보통 우리가 찍었을 때인데 지금 이 부분은요, 실은 생성형이 다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안 찍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바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항상 파일 저장 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놔둡니다. 자, 제목 없음 PSD죠. 제목 없음 PSD인데 여기에 다시 1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자르기를 했죠. 아니면은 다시 16 다시 24 이런 식으로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볼 때 우리가 편해요. 그 다음 여기는 포토샵 PSD 파일로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했죠? 그리고 PSD로는 어디다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는 것은 JPEG로 보내줘야 됩니다. 원래 JPEG라는 그 파일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은 사본 저장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포토샵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쭉 여기를 클릭해 보면 파일 형식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JPEG가 있습니다. 네. 한 다음 저장. 그러면 이건 JPEG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든지 언제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PSD 파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아마 좀 멍할 겁니다. 왜 이 사람 이걸 보냈지? 자기가 보정하던 것을. 그렇게 우리는 누구한테 보낸다든가 할 때는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셔야 됩니다. 물론 PSD로 보내겠습니다. 그쪽에서 손 좀 봐주세요 할 때는 PSD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이 시간에는 3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자르기 하고요. 자르기 사전 설정하고 그 다음 AI를 이용해서 자르기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따져본 게 4가지가 되는데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